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필입니다. 아이폰 14가 공개될 것으로 유력한 애플 언팩 이벤트가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발표될 아이폰 14는 전작인 아이폰 13의 미세하고 작은 변화들과는 다르게 큼직한 변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어떠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색상 소식입니다. 소개드린 지 조금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출시 예상 컬러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프로덕트 레드, 퍼플 총 5가지였고 프로 모델의 출시 예상 컬러는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퍼플로 총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맥 루머스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에 각각 그린 컬러까지 포함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그린과 알파인 그린 컬러는 아이폰 13이 출시된 지 약 6개월 만에 등장했던 컬러입니다. 아이폰 12의 일반 모델에 개별적으로 출시했던 퍼플 컬러가 좋은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아이폰 13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6개월 차를 두어 출시를 했었죠. 다만 해당 색상의 사전 예약 당시 시장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런 그린 컬러가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의아하기도 한데요. 이는 애플의 새로운 색상 출시가 단지 출시 후 떨어진 관심도를 올리기 위한 단발성 제품으로 출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일이 전혀 아닌 거죠. 다만 지난번처럼 6개월 후 출시되는 색상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관련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관전 포인트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색상도 아이폰 12에서 출시했던 블루와 아이폰 13에서 보여줬던 블루가 똑같은 블루 계열이었지만 퍼시픽 블루와 시에라 블루가 전혀 다른 인상을 줬던 것처럼 아이폰 13의 그린, 알파인 그린과 다른 인상으로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 14의 그린 컬러는 과연 어떻게 출시가 될까요? 자, 다음은 펀치홀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폰 14의 루머들이 퍼지면서 여러 변경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소식은 단언컨대 알약 펀치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의 노치 디자인 변경은 오래도록 사용자들이 바래왔던 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노치 디자인이 눈에 익어서 이상하다거나 낯설진 않지만 분명 디스플레이의 완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기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치 디자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 소식이 왜 아이폰을 사용해오던 유저들에게 크나큰 관심을 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시라며 올라왔던 이미지에 조금 의아한 점이 보입니다. 이 알약 펀치홀 디자인은 애플이 만들었다기엔 참 애플답지 못한 면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펀치홀 디자인은 좌우 두 개의 펀치홀 크기가 달라서 대칭도 안 맞고 균형이 깨져 보일 뿐더러 두 펀치홀의 사이가 비어있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온 소식을 보면 어째서 애플이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맥루머스에서 업로드한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아이폰 펀치홀이 이전에 상상되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하나의 길다란 펀치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차피 합칠 펀치홀을 왜 분할했을까요?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공간이라면 두 번 뚫지 않고 한 번에 뚫는 게 더 간단하였을 것 같은데 굳이 구멍 두 개를 뚫어 중간에 화면 영역을 남겨놓은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애플은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큰 그림에 대한 힌트를 맥북과 아이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맥으로 디스플레이 상단에 페이스타임용 캠이 탑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타임 캠은 카메라가 사용 중이면 캠 옆에 작은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작은 디테일인 것이죠. iOS 14에서도 이런 디테일을 적극 반영하여 화면 가장자리에 초록색, 주황색 점을 띄어 카메라, 마이크 켜짐 상태를 표시하기에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4에선 이 인디케이터들을 카메라 사이에 배치할 것이라고 맥 루머스에서 밝혔습니다. 그에 더해 펀치홀 사이에 존재하는 사용 불가능한 공간인 데드 스페이스 부분을 아예 가려버릴 것이라고도 유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이 인디케이터 단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싱글 펀치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다음은 위성통신 서비스 소식입니다. 위성통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당시 영상에선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라고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해당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애플 분석가인 밍치고에 따르면 이 기능에 대한 하드웨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곧 위성통신 서비스가 정식으로 발표가 머지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애플의 이벤트 초대장을 확인해보면 Far Out이라는 타이틀이 보이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로 틀에 박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멀리, 먼 곳에라는 의미도 존재를 하죠. 그에 더해 무수히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애플 로고는 개선된 카메라의 성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위성통신 기능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 위성통신은 기존 통신망을 대체하는 용도가 아닌 긴급 상황을 위한 기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한 달 전 알뜰폰의 위치 추적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건도 존재하는 만큼 긴급 상황에서의 정밀하고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해당 기능은 아이폰에 탑재된 전용 칩을 사용해 위성과 직접적으로 교신하기 때문에 외진 곳 혹은 숲속 등 전파가 닿기 힘든 곳
곳에서 제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미국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해당 위성통신 기능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8월 새벽 2시에 시작될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내용들을 한번 미리 예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해질 아이폰 14 시리즈의 국내 사전 예약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